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인데 그간 다들 잘 지내셨어요? 저는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은 넋두리에 가까운 영상이라 안 보셔도 괜찮아요. 뭐 얼마나 했다고 벌써부터 넋두리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시작하면 다들 한 번쯤은 겪는다는 그 현타가 요즘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저 자신을 알리고 싶어서였어요. 글을 쓰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현실이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려면 저는 그냥 조용히 일기 써야 했어요. 근데 전 관종 창작자라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 역량을 끌어내서 쓴 작품이 읽히지 않고 언젠가 때가 되어서 보여져야만 하는 게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하자 싶었고 내 작품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나라는 존재를 좀 알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게다가 유튜브는 적어도 기록은 되잖아요. 또 제 주변, 특히 가족들에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을 그동안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라도 남기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6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고 자극도 세요. 달리는 댓글들, 올라가는 구독자 수, 이런 게 저를 좋은 의미로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럴 시간에 글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친구한테 나는 그냥 글 잘 써서 알려주고 싶다, 지금 내가 뭐라고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니까 그 친구가 그때는 마케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글쎄, 난 크게 공감은 안 간다. 홍보는 나한테 너무 당연한 거라 그게 그렇게 본질을 해치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전 지금껏 나를 알리는 행위를 글로는 두각을 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두는 차선책 정도로 여겼던 거죠. 근데 혹시 이 일화 아세요? 달과 6펜스를 쓴 써무신 몸이 책을 냈는데 출판사가 홍보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자기가 직접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근데 광고 내용이 완전 어그로였어요. 나 백만장자인데 아직 미혼이다. 근데 달과 6펜스의 여주인공이 완전히 내 이상형이다. 혹시 자기랑 닮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연락 달라. 근데 그 책에는 여주인공이 없거든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서 책이 팔렸대요. 그래서 써머신문도 홍보하는데 내가 뭐라고 괜히 쭈뼛거렸나 싶은 거죠. 사실 이번 현타의 근본 원인은 작품이 잘 안 써져서예요. 근데 그건 원래 제 고질병이에요. 유튜브 안 했어도 못 썼을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었는데 한 작가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써머신 몸도 달과 6펜스라는 작품이 있었기에 그런 홍보가 통했을 거라고요. 너무 가슴 아프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에너지 분배를 잘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그러려면 어떤 생활과 행동 양식을 가져야 할지 다시 설정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예술로 사업도 신청하게 됐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술로 사업 신청서 쓰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다가 원하던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신청서에도 썼던 내용인데요. 어떤 사회적 가치가 통용되려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해요. 예술도 마찬가지죠. 예술의 가치를 넓히려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인과 작품을 응원해줘야 하잖아요. 그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제 효과적인 감정이 뭘까 생각해봤더니 선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멋지다,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관심도 생기고 응원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선망은 너무 멀게 느껴질 때보다는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창작이 우리 삶이랑 좀 더 가까워져야 돼요. 감정적으로도 실제로도요. 가장 좋은 건 직접 해보는 거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간접 경험이라도 할 수 있어야겠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이미 웹문학 작가분들은 브이로그를 통해 작업 과정도 공유하고 자신만의 꿀팁이나 인사이트도 나누면서 되게 탄탄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웹문학 지망생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싶었어요. 창작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용기가 생기는 분위기. 특히 예술 쪽은 타고난 재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서 어릴 때부터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시도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계에 비해 지망생 자체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 그 판이 커질 수가 없겠죠. 저는 그냥 지금처럼 작업하는 일상이나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한테는 창작으로 가는 계단이나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로 브랜딩도 되고 제가 몸담은 창작판도 커지고 누군가는 자기 안에 있던 욕망을 알아채게 되고 일석삼조도 모자라서 손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선순환이죠. 그래서 그냥 나 하던 대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게 결국 나를 위한 거다라는 것을 또 다시 되새김질하게 되었고 그렇게 마음을 다 잡게 된 거예요. 거의 넋두리 영상이라 죄송하지만 그냥 이런 것도 나누고 싶었어요. 이걸 또 누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전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해요. 허공에 메아리 친다는 마음으로요. 그래도 구독해주시고 따뜻한 댓글 달아준 분들 덕분에 제가 잃은 현타를 잘 넘길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글을 쓰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서로의 작품을 읽을 날이 올까요? 저는 사람을 그 사람의 작품을 통해 알아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물론 작품이 그 사람을 전부 다 대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아끼고 공들인 면을 엿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저도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글을 쓰면서 또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저하지 말고 알려보자고요. 함께 판을 키워봅시다. 다음 영상은 아마 정보성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단편 창작 유형에 대한 소개 영상인데요. 저는 사실 제가 잘하고 싶은 분야에서 너무 작아지는 마음이라 이런 말할 자격이 되나 싶어서 망설였어요. 그런데 함께 유튜브에 도전 중인 친구가 자기도 똑같다며 우리는 그냥 경험을 공유하는 것일 뿐이라며 용기를 줬어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꼭 완성해서 돌아올게요. 혹시 귀찮지 않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해두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영상으로 올 때까지 일상 잘 보내시면서 기다려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